1월 25일 종목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전에 구독자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블랙아웃,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리밸런싱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까지 다양한 이슈와 악재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고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 만큼 국내 시장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O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악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금리 인상 소식은 오히려 추세를 바꾸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에 금리 인상을 실제로 발표한다면 본격적인 상승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할 때는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도 막상 금리 인상이 발표될 쯤에는 항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통계에 반응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정받은 종목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매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돌발적인 악재가 추가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니 글로벌 시황을 잘 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장전에 추천한 NK맥스에 대해 분석을 하고 어제와 오늘 익절 혹은 손절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가 금일 추천 이후 큰 폭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제시 가격의 하단을 정확히 터치하며 반등하였기에 진입하신 분들은 폭락장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NK맥스의 주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NK는 선천 면역세포인 NK세포를 고순도와 고활성으로 생산한 세포로 SNK로 불립니다. 기존의 NK세포 치료제는 부작용은 없지만 약효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NK맥스의 SNK는 높은 활성도를 통해서 암세포 살상력을 높이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으며 그동안 난제라고 할 수 있었던 불응성 고형암에서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육종암에서 완전관해가 나오는 등 유효성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종목입니다. 2021년 11월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면역항암 학회인 SITC에서 SNK01의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한 데이터를 공개하였는데 객관적 반응률인 ORR과 무진행 생존기관인 PFS가 차기 비소세포 폐암 임상 일과 예상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키트루다의 단독 투여는 물론이고 경쟁사들이 키트루다와의 병용 투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작용과 간독성이 SNK01의 병용 투여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이비상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 머크사와의 추가적인 병용 임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소세포 폐암의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K맥스의 베스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육종암의 임상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NK맥스는 불응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의 단독 투여를 진행할 당시에 기존 치료제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NK 세포 치료제를 투여했었는데 육종암 환자 7명 중에서 안정병변이 나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정병변이란 투약 전과 비교하여 암 조직의 크기가 20% 미만으로만 커지거나 30% 미만으로 작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FDA로부터 동정적 사용을 승인받아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신약을 중증 질환자나 응급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 동정적 사용은 육종암같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의 치료제로 승인받았다는 자체만으로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육종암에 대한 1차 중간 결과가 2021년 8월에 공개되었는데 육종암 말기 환자 13명 중에서 8명이 굉장히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질병 통제율인 DCR이 61.5%나 되었고 암이 완전히 소멸된 것을 의미하는 완전관해도 1명이 관찰된 것입니다. 육종암은 암 진행 속도가 타 암종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전이율이 높아서 사망률이 높은 대표적인 암종입니다.
기존 약제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육종암 말기 환자에게 완전관해가 나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성과이며 NK맥스의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1년 반 동안 화학요법과 면역항암제를 투여했지만 투약 전과 비교하여 암 조직이 20% 이상 커진 진행병변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에게 동정적 사용으로 키트루다와 병행요법으로 진행하여 완전관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쾌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빅파마에게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든지 빅딜이 성사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종암은 전체 암종의 약 1.5%밖에 안 될 정도로 흔치 않은 암이기 때문에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은 한국은 환자 2만 명 이하가 기준이고 미국은 20만 명 이하가 기준이며 유럽은 인구 10,000명당 5명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동일한 의약품의 허가가 금지되며 독점 기간은 미국이 7년이고 한국은 4년입니다. 이렇게 독점 권한이 생기면 약가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수 대비 상당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NK맥스는 2022년 6월 아스코에서 18명의 육종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병용 투여임상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로 인해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NK맥스의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NK맥스는 멕시코에서 NK 치료제를 단독 투여하는 임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효능의 확인으로 멕시코 보건부로부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일상을 승인받아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서도 새로운 기전이 확인된 만큼 NK맥스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난 종목 브리핑 방송 이후 진입한 종목 중에서 익절옥은 손절된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익절과 손절되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이탈가를 잡고 분산 투자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으니 글로벌 시장에 초대형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단톡방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보수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연준의 비둘기파 위원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어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블랙아웃에 들어간 관계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어떠한 우호적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재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입한 종목 중에 시황이 긍정적인 종목은 이탈가를 조금 아래로 내리거나 손절하지 않고 본절 청산을 할까도 고려해봤지만 요즘 개편을 준비하는 관계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구정 전까지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을 통해 공개했듯이 출향파의 추천 종목은 대부분 시황이 좋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10일에서 2달 이내에 90% 가까이 본절 청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드렸으니 손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본절 청산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전체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요즘 손절이 많이 나가다 보니 출향파의 누적 수익률의 합계도 줄어들었습니다. 구정 이후에 개편될 때는 손절하지 않고 본절 청산하는 것으로 매매 전략이 변경되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손절이 많이 발생했지만 평균 손실률은 3.4%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익률은 손실률에 비해 몇 배 이상 높은 매매 전략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다양하게 투자하신다면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NK맥스는 시가인 18,050원과 시가 대비 3% 하락한 17,550원 그리고 17,500원에 진입하여 매수 평단가는 17,700원입니다. 진입과 함께 8.9%의 수익으로 절반 물량을 익절하였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22,000원이며 기대 수익은 24.3%입니다. 이탈가는 17,500원으로
기대 손실은 1.1%입니다.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 9.1% 수익 구간입니다. 현대모비스는 1월 21일 진입하였으며 1월 24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28만 3,75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1.6%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펄어비스는 1월 21일 진입하였으며 1월 24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10만 9,37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4%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리노공업은 1월 12일 진입하였으며 1월 24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18만 4,43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2.2%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빅텐트는 1월 12일 진입하였으며 1월 24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18,00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6.1%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금호석유는 1월 5일 진입하였으며 1월 24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16만 6,33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6.2%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레드캡투어는 12월 3일 진입하였으며 1월 24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19,40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0.3%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ISC는 12월 2일 진입하였으며 1월 24일 익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26,600원입니다. 18.4% 수익으로 절반 물량을 익절하였으며 이후 이탈가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전일 이탈가를 벗어나며 합계 20.5% 익절로 최종 수익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청산된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와 KMW 그리고 호텔신라는 시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직 손절하지 않은 분들은 본절로 청산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는 1월 21일 진입하였으며 금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3%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KMW는 1월 21일 진입하였으며 금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35,53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2.1%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호텔신라는 1월 14일 진입하였으며 금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75,90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6.1%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이브는 1월 12일 진입하였으며 금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28만 6,33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5.4%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삼성생명은 1월 5일 진입하였으며 금일 손절하였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64,100원입니다. 매수 평단가 대비 4.1% 손절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